여러분, 실손보험 이러면 일반적으로 제2건강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으니까요. 4천만 명이 넘으니까 뭐 건강보험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2건강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손보험료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입니다. 2021년이에요. 132.3%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실제 100만 원을 치료를 했잖아요. 보험료를 받았잖아요. 100만 원을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비로 132만 3천 원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손해가 막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보험회사의 손해가. 이게 2021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은 어떠냐? 지금도 여전히 130% 내외라는 게 보험업계의 이야기입니다. 보험업계. 그러니 손해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은 적어도 2자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손해율이 2017년부터 계속 높았어요. 2017년에도 121.3%.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서 121만 3천 원을 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 이것도 100만 원 받아서 133만 9천 원을 내줘야 되는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손해율이 높아지고 심각하게 된 것은 제때 이게 실손보험을 계속 올려와야 되거든요. 실손보험을.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루고 정부가 관치하고 올리지 마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18년엔 동결까지 해버렸어요. 동결까지. 그리고 나서 보세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찔끔찔끔 올렸습니다. 실제 실손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2017년 보세요. 20.9%가 올랐죠. 그러니 이게 선순환이 되려고 그러면 올라갈 때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치금융이 여기서 생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손해율도 더 커지고 이제는 지금 실손보험료를 얼마까지 올릴 거냐 이야기를 물으면요. 당연히 2자리고요. 당연히 2자리고 2자리도 지금 뭐 20% 이상 25%까지도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손보험료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장난 아니게. 여러분 실손보험료라는 게 아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해서요. 이게 1세대 만들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니까 뜨거워라 해서 손해율이 심해졌거든요. 2세대 만들었어요. 또 2세대 만들었는데도 이건 뭐야. 이게 결론적으로는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는요. 본인 부담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4세대는 본인 부담금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1세대 만들었을 때 손해율 크고 2세대 만들 때 손해율 크고 실제로 보면요. 1세대 손해율이 제일 큽니다. 142.5%입니다. 100만 원 받아서 보험료로 실제 내주는 돈은 142만 5천 원 내준다는 거예요. 2세대도 130.0%입니다. 3세대도 116.2%예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원인인데 여기에 더 큰 원인은 정부가 개입해서 자꾸 관치를 한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올리긴 올릴 거예요. 결국 올리긴 올릴 텐데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것은요. 정부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하고 다름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관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많이 올리지 마. 이렇게 지금 또 누르고 있어요. 이게 경제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이게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자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전 정부나 이번 정부나 다른 점이 없어 보여요. 결국 또 누른다? 또 누르면요. 결국 손해보험사들 결국 다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보험사들 다 망할 거예요. 이게 뭐 지금까지 적자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이대로 간다고 하면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2031년에 가면 112조 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112조 3천억 원. 이거 누가 책임질 건가요?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이만큼 112조 3천억 원이면요. 보험회사들 다 말아먹고도 남습니다. 예,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게 강요된 어떤 관치가 결국 보험업계까지도 지금 줄줄이 망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보험회사들 요즘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회사의 직업준비율이라고 하는 RBC도 맞춰야 되지요. 게다가 요즘 같은 때 보험에다가 예금 안 합니다. 보험회사가 주는 예금이 적으니까 다 일금융권으로 가거든요. 예금도 안 하고 심지어 해지도 해요. 보험도 안 들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처럼 보험회사가 줄줄이 망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대로 가면 그냥 망합니다. 지금대로 가면. 이게 경영 합리화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시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는 건데 도대체 이렇게 관치를 하고 관치한다는 게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시장경제가 무너져서 시장경제가 지금 곳곳에서 무슨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망한다. 그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제발 관치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